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에 걸린 의료진이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3명에는 응급실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도 포함돼 있어 응급실 진료가 중단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강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파티마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LTE로 연결합니다. 이상원 기자, 홍역 때문에 병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응급구조사 1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파티마 병원에서 홍역에 걸린 의료진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간호사가 2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은 응급실에서 근무했습니다. 파티마 병원은 응급의료실 2명이 홍역에 걸리자 어젯밤 9시부터 응급실에 추가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홍역 확산의 진원지라고 판단해 진료를 잠정 중단한 겁니다. 기존에 있던 응급실 환자는 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역 전파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감염내과 김혜인 감염관리실장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실을 제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와 같은 경우에는 영아라든지 12개월 미만의 임산부라든지 암 환자는 외래 진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실 또한 홍역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병실 병문안이라든지 병문안의 시간을 조절하고 제한하고 1인으로 병실 방문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3명이 홍역에 걸렸다면 다른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를 포함해서 그 의료진과 접촉한 사람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응급실은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홍역에 걸린 의료진과 접촉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잠복기가 8일에서 21일까지여서 지금부터 환자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격리 치료를 위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외래 진료실에도 영유아나 임산부 등 감염위험군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파티마 병원은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의사와 간호사, 행정직원, 심지어 청소 인력까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 의료진 중에는 3분의 2가 항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보다 홍역이 숙지면서 4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홍역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항체가 없는 의료진을 가정에 격리하게 되면 나머지 3분의 1만으로 진료를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전례가 있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홍역 환자는 파티마 병원뿐 아니라 경북대학교 병원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현재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역 환자가 처음 발생한 곳은 대구시 동구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입니다. 이곳에서 영유아 4명이 홍역에 걸렸는데 이 가운데 2명이 파티마 병원을 찾으면서 의료진 3명이 홍역에 걸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소아청소년과 병원을 방문했던 주부가 열이 나고 발진이 생겨 경북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이 환자를 진료하고 검사했던 의료진 등 접촉자들을 선별해 항체 검사를 긴급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머무른 시간대와 장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혹시나 홍역 추가 환자가 발생할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파티마 병원에서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